상식의 흐름다 센서 스팀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는 강경 우익 성향인 독일 대한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정치적 쓰나미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잠깐의 해프닝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독일 정치를 뒤흔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빌트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독일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 세력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의 지지율은 25%에 머물렀고 강경 우익 성향으로 평가받는 독일 대한당이 26%를 기록하며 정당 지지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수치는 2013년 창당 이후 AfD가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로 독일 정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다른 주요 정당들의 지지율입니다. 전통적으로 독일 정치의 큰 축을 담당해온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은 15%를 기록하며 존재감이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성장해온 녹색당과 좌파당은 각각 11%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과거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수치로 기성 정치 세력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감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독일 사회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대한당의 약진은 단순한 지지율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이민자 문제,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의 선택이 기존 주류 정당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단기간의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독일 정치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지는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독일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독일 대한당의 지지세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대한당은 본래 동독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었던 정당이었습니다. 서독 지역에서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서독 지역에도 영향력을 크게 넓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독일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한 지 4달 만에 이루어진 선거였는데요. 이 선거에서는 분명 집권 정당인 기독민주연합이 선두를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독일 대한당의 지지율입니다. 가령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요. 기독민주연합이 33.3%로 1위, 중도 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22.1%를 기록했고 독일 대한당이 14.5%를 얻으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한 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요. 독일 대한당이 전혀 힘을 못 쓰던 지역이었습니다. 선거를 해봐야 한 자릿수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14.5%나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독일의 일간지인 FAG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기독민주연합의 무미건조한 승리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다른 서독 지역에서도 독일 대한당의 득표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확고한 지지 기반이 다져지는 중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일 대한당의 지지세가 이렇게까지 폭넓게 확장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독일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민 문제입니다. 독일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난민과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해 유입된 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사회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반면 사회적 충돌과 문화적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생활 현장에서 이민자 문제는 점차 구체적인 갈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요. 특정 지역에서는 치안 불안과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문화적 규범이 강요되는 듯한 사례가 회자하면서 반이민 정서는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독일 대한당은 불법 이민자 전면 추방과 같은 강경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성 정당들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메시지는 많은 국민에게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민자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독일 내 외국 출신 거주자의 비율은 2017년 15% 수준에서 2024년대로 22%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일상 속 체감으로 다가오는 변화였기에 독일 대한당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크게 들린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 상황 악화가 불씨를 더 키웠습니다. 독일 경제는 수년간 성장세가 둔화했고 생활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는 공급망을 흔들었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켰고 독일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불리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환경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직장과 일자리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은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체제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구호를 외친 독일 대한당은 불만을 표출할 창구로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대한당의 지지율 확대는 단순한 정당의 성장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독일 사회 곳곳에서 누적된 불안과 좌절, 그리고 기성 정치에 대한 피로가 응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당들이 사회 문제와 경제 위기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사이 독일 대한당은 그 공백을 메우며 정치적
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럽은 반이민 정서가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경 우익 성향의 정당들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반이민 정당이나 강경 우익 성향의 정당들이 집권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럽 빅3 국가라 불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두 강경 우익 성향이고 반이민 정당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이게 비단 어떤 한 나라의 사회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역의 사회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강경 우익 성향의 정당인 국민연합의 지지율이 30%를 넘기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영국에는 반이민 정당인 영국 개혁당의 지지율 29%를 기록하면서 집권당보다 지지율이 7%포인트 넘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독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대한당의 지지율이 1위고요. 이렇게 강경 우익 성향 정당이거나 반이민 정당이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지지율 1위를 모두 기록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독일 메르츠 총리는 독일 대한당의 성장을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턱끝까지 독일 대한당이 쫓아온 상황이거든요. 메르츠 독일 총리도 난민 강경책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쉽게 지지를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당장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또 그리고 2025년 5월 2일에는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에서는 독일 대한당을 명백한 극단주의 정당으로 분류했고요.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독일 대한당에 대한 도청과 감청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독일 대한당의 위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큰 반발에 부딪혔고요.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한 지 엿새 만에 조치를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장 알렌스바흐 여론조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독일 대한당의 정당에 사는 것에 대해서 독일 국민의 52%가 반대하기도 했죠. 그만큼 독일 대한당의 위세가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독일 정치가 앞으로 맞이할 국면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독일 대한당의 지지율 상승세는 일시적인 바람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불만과 불안이 정치적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사회의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 대한당을 지지하는 층과 이를 거부하는 층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동독 지역에서는 독일 대한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나 소독 지역에서는 이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응이죠. 그렇다 보니 독일 내에서는 미묘하게 세대 갈등과 지역 갈등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균열이 고착된다면 독일 사회는 정치적 선택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분열한 풍경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유럽 정치 전반에 미칠 파장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중심국이자 경제적 축입니다. 독일 대한당이 집권에 성공하거나 실질적인 권력을 확보한다면 유럽연합의 결속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독일 대한당은 EU 회의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나 공동 난민 정책에도 반대 관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러한 노선을 따르게 된다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다른 회원국에서도 그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내부에서 분열과 통합의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건 독일 내부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이 독일 대한당을 극단주의 정당으로 분류하며 감시를 강화했지만 이런 조치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킨 모습입니다. 지지자들 처지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이 억압받는다고 느끼며 결집하고 있거든요. 결국 정치적 탄압 논란과 표현의 자유 논쟁이 뒤엉키면서 독일 사회는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성과 한계를 동시에 시험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독일 정치가 보여줄 풍경은 어느 한쪽에 단순한 승리나 패배로 귀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독일 대한당의 부상은 기존 정당들이 새로운 해법을 내놓도록 강제할 것이며 유럽 차원의 정치적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독일이 마주한 현실은 이미 과거의 안정된 정치 균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독일과 유럽 전체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그 결과는 앞으로 수년간 세계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그 영향이 긍정적인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일 대한당의 약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